안녕하세요. 호적은 깨끗하지만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새댁 소리를 듣고 있는 유사 기혼녀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돌아온 구독자님의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이에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그냥 제 맘대로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 때는 네 맘이었지만 지울 때는 아니란다. 아득바득 박제를 하는 악랄한 유튜버이므로 댓글을 작성하실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캡처를 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사연자님을 조리돌림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아줌마 친구들이 평소에 연락이 없다가 결혼식 등 행사에서 만나면 만나는 사람 있어? 시집 안 가? 너 어쩌려고 그래? 지금 갖고 결혼해도 노산이야. 그래도 자식은 있어야 나이 들어 안 외롭지. 이 3종 세트 진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데 왜 그런지 그들의 심리를 알려주세요. 애 키우기 힘들다고 친정 엄마한테 맡기면서 저에겐 출산 타령하고 본인은 시댁 욕하며 시어머니는 만나는 것도 싫어하면서 자기 아들은 자기 노년에 자기 곁에 남아 있을 거란 믿음. 나만 죽을 수 없다 하며 저에게 결혼, 출산 강요하는 걸까요? 단순히 저를 걱정하는 거면 실버타운 지참금이라도 넣어주든지 늘 커피는 저에게 얻어먹던데 그들의 속마음이 너무 궁금해요. 이쯤 되면 저도 궁금한데요. 아줌마 친구들, 그러니까 유부녀 친구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저는 인간관계가 상당히 좋고 또 친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부녀 친구들과 갈등을 겪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과거 영상 노프렌즈에서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제가 사람들을 손절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손절한 것이더라고요. 대부분은 돌잔치 이후로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연락이 끊겼고 저도 먹고 사느라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그나마 연락이 돼서 저를 만나주는 친구 딱 한 명 있고요. 나름 뻐꾸기 우는 사연이 있어서 자세한 건 물어보지 마세요. 하지만 그래도 사연자님의 질문에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간 유튜브를 해오면서 이빨은 또 그럴싸하게 터는 재주가 늘었거든요. 자, 유부녀 친구들, 즉 아줌마 친구들은 왜 미혼인 나한테 결혼을 해라 마라, 애를 낳으라 마라 오지랖을 부리는 것일까? 일단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특히나 출산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탄생한 것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남녀가 같이 살기만 한다고 해서 삶이 크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하지만 확실히 자녀를 낳으면은 제3자의 눈으로 봐도 확실히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의 변화도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감정의 변화, 또 생각의 변화, 결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또 아기들은 24시간 돌봐야 됩니다. 새벽에 젖병을 물려야 돼요. 꼭 새벽에 잠을 깨요. 낮 시간에도 내가 눈을 떼지 않고 항상 지켜봐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얘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너무 많이 울면은 또 여차하면 응급실로 뛰어가야 되거든요. 애를 낳아본 적도 없는 이 여자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제가 좀 인생을 깝깝스럽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낳지도 않은 애를 봐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을 겁나 잘 재웁니다. 마약 등짝이라고 하죠. 한번 업히면은 바로 잠듭니다. 딥슬립. 더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면 다치니까 여기서 제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요. 자녀를 낳고 또 부모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앞으로 키워야 할까?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도 더해지고 하지만 또 보고 있으면은 정말 귀엽고 행복하고 이런 복잡 미묘한 것들을 겪으면서 내 결혼 전과는 180도 다른 일상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전에는 모르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물론 애 낳으면서 정신머리까지 낳은 여자들도 많으니까 세상 만사 케바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태의 여인들이 애기 젖병을 소독하다가 본인의 미혼 친구를 떠올리면은 너무 철이 없다. 애새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을 아니? 전년 저거 언제 철 들어갖고 어른 되고 애 키우면서 사냐? 쯧쯧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너도 당해봐라 이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을 모르는 너는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다. 너는 그래서 나이를 먹었지만 애새끼고 나는 애를 낳기 때문에 진정한 어른이다. 이런 우월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친구한테 지금 낳아도 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지금 낳으면 노산이기 때문입니다. 20대에 기운 팔팔할 때 애를 낳아야지 애를 등에 들쳐 업고 설거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40살이 넘으면은 그냥 가만히 냅둬도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괜히 막 손목이 시큰거리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그냥 냅둬도 지가 알아서 아픈 나이이기 때문에 애를 돌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애를 데리고서 잠깐 나가려고 해도 가방에다가 기저귀, 젖병, 가제수건, 물티슈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되거든요. 이거를 다 어깨에 짊어지면은 이게 짐인데 겁나 무겁고 번거롭고 또 애기가 막 안아달라 그러죠. 절대 유모차에 안 앉으려고 하죠. 왜냐면 사람이 안고 있는 게 승차감이 좋으니까요. 제가 27살 때 제 조카를 돌봤는데 그때도 정말 힘들어서 뒤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나이를 먹을수록 수태 능력이 떨어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늙으면은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의 섭리라는 겁니다. 오늘 사연에 친구분처럼 또 자기 애를 뻑하면 친정엄마한테 맡기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 이게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누군가를 24시간 돌봐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도 있고 그래서 잠깐의 자유시간도 필요하죠. 물론 개 중에는 모성애가 평균치 이하인 여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냥 낳기만 하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나의 친구가 출산 생각이 있다면은 빨리 낳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죠.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지랖으로 들리지만 요 아줌마 친구는 조언이에요, 조언. 자기가 겪어본 거니까. 사실상 결혼한 여자들은 모든 관심이 자기 가족한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가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오로지 자기 남편, 자기 자식한테만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한테 부리는 사소한 오지랖은 어쩌면 친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일 수 있다. 물론 미혼인 친구들은 절레절레합니다. 오늘 사연자처럼 결혼식 날 가끔 보는 사이 이렇게 잠깐씩 마주칠 때 유부녀들이 이때 하는 말은 너를 보면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또 아줌마들은 뷔페 조질 때 그렇게 막 어색한 침묵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화기애애하게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하지. 근데 대화를 이어가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신경 끄고 살았잖아요. 친구 인생에는 또 내가 별 관심이 없고 얘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직장은 잘 다니는지 앞으로 목표가 뭔지 취미가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부녀 친구는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느라고 못 만났잖아. 못 만났으니까 이제 미혼인 친구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마주쳤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결혼 아직 안 했네? 그러면은 너 결혼 아직 안 했어? 언제 하려고 그래? 내가 결혼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기강을 잡아주겠어. 뭐 이런 거죠. 또 만약에 이 친구가 결혼을 했다면은 또 뭐 애기 얘기하고 시댁 얘기하고 그랬겠죠. 요즘에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한국 망했다, 한국인 멸종된다 난리잖아요. 실제로 결혼도 출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사람들, 이런 애기 엄마들 중에서는 또 극히 일부가 엉뚱한 사고의 흐름을 보여줘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극히 일부의 애기 엄마들이 멸망해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 번 바쳐 출산을 했다. 나는 순교자고 숭고한 희생을 했다. 그래서 미래 한국에 숟가락만 꽂은 이 미혼자들, 이 결혼 안 한 년들, 이런 년들한테 당당하게 커피를 얻어 마신다는데 뭐 어때? 당연히 네가 사야지. 본인의 자녀가 앞으로 늑수그레한 독신자들까지 부양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애국자다 애국자다 하니까.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어린 자녀를 향한 타인들의 배려가 권리인 줄 알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여인네들도 있고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애 먹을 건데 신경 써서 해주세요.
애기가 먹는 거니까 예쁘고 맛난 걸로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반품합니다. 맘카페에 글 쓸 거예요.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러는데 조금만 서비스로 주세요. 뭐 기타 등등.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출산을 한 것이 가장 위대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더 배려를 바라시는 분들도 종종 발견이 되죠. 물론 극소수. 하지만 우리가 항상 1절만 해야 돼요. 1절, 2절, 3절, 4절 뇌절을 하면 안 된다.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현재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각종 복지 혜택, 자원 이런 것들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본인의 자녀는 본인이 좋아서 낳은 것이고 스스로 알아서 잘 키우시면 됩니다. 저희도 배려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배려를 할 거고요. 근데 귀하의 자녀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의 미래를 돌볼 리가 없잖아요. 얘들이 저 병수발 해주나요?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가 알아서 살 거고 뭐 고독사를 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제 책임이죠. 진짜로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꾼다거나 정년을 더 길게 해서 노인네들을 더 오래 일하게 만든다거나 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는다거나 아쉬운 놈들이 알아서들 하겠죠. 미래의 한국을 구해내는 건 그러니까 본인과 본인 자녀만의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미디어에서 과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거라고 봅니다. 언론이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아무튼 애국 프레임에 갇힌 극소수의 애기 엄마들, 물론 귀대의 안녕과 평화를 그리고 행복을 빕니다만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오바를 하면은 조금 그렇다. 아무튼 사연자의 친구분께서는 현재 많이 힘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그냥 사주세요. 이런 증상이 곧 고쳐지거든요. 언제 고쳐지냐면은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요때 싹 고쳐집니다. 좀 여유가 생기고 개인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내가 알던 과거의 내 친구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냥 커피 사주고 뭐 결혼해라 애 낳아라 요런 소리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목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끝!